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줄기세포로 만드는 밀장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로 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줄기세포로 장기 유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장기까지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꽤나 장기와 유사한 것들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 이제 쓸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도 앞에서 여러분들 실습하신 그 모형물들, 장기 모형물들이 지금 이제 만지고 계시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그런 장기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가노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장기 유산체고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영어로 써져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과학계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여러 학술 잡지에서 올가노이드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요한 기술이다라고 많이들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올가노이드에서 막 영어로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메모리, 디벨롭먼트 막 있는데 그냥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줄기세포는 영어로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템셀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조직화를 시키고 이걸 가지고 뭔가 장기를 만들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장기는 뇌, 간, 신장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여기 내용은 어렵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한 거고 먼저 이제 저희가 올가노이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줄기세포 혹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줄기세포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말 그대로 줄기잖아요. 줄기. 그러니까 나무의 줄기를 의미하는 그 줄기이거든요. 그래서 줄기는 어때요? 계속해서 자라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시점이 되면은 잎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하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줄기라고 하는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세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냐 보시면은 크게는 계속해서 분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줄기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죠. 뻗어나가야 되니까 뭔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분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세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아까 줄기는 나중에 더 자라서 꽃이 되고 잎이 되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걔네들은 원래 줄기의 성질은 잃고 꽃이나 이제 잎으로 될 수 있죠. 그런 것 같이 어떤 특정한 세포로 간다, 어떤 특정한 기능을 지닌 세포, 예를 들면 신경세포, 아니면 심장세포, 장세포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분화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증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세포로 갈 수 있는 분화능,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줄기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기세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좀 꽤 크지만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은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런 수정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수정란이 계속해서 커나가면서 1개월도 되고 7개월도 되고 그러다가 10개월이 되면은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한 3kg 정도 되던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다 하게 되면은 70kg, 80kg 이상 되는 성인이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다 줄기세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흔히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첫 번째로 이런 배아 상태에 있는 줄기세포. 그래서 아까 수정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정란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줄기세포로 추천을 한 세포를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배아 줄기세포는
우리의 모든 신체의 세포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분한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꼭 성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한 성체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분할할 수 있는 게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건 이거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가 중요한 이유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도롱뇽이에요. 좀 말은 잔인한데요. 여기 보시면 도롱뇽의 사지 절단 실험. 그래서 도롱뇽은 팔을 자르면은 몇 개월 안에 완전히 똑같은 팔이 다시 만들어져요. 물론 사람은 이렇게 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팔이 자르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완전히 재생이 되진 않죠. 하지만 도롱뇽은 이렇게 재생이 완벽하게 다 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아주 완전히 잘라서 완전히 전혀 없던 팔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원래 상태랑 똑같이 다시 복구가 돼요. 이러한 성질을 사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 도롱뇽은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도 이런 능력, 소리를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아예 소리를 꺼주세요. 예, 사람도 도롱뇽 같이 이제 사람이 완전 재생은 안 되지만 사람도 이렇게 피부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상처가 나면은 완전히 재생이 되죠. 그래서 도롱뇽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람도 이렇게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줄기세포를 이미 몸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생도 되고 복구도 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간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크게 없어질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간을 다시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이 간의 일부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이 정도로 거의 간은 반 정도를 잘라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가 돼요. 여기 계속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완전 완벽한 형태로 복구가 됩니다.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은 도롱뇽만큼 팔이 잘린다고 해서 다시 생기지는 않지만 이미 신체 곳곳에서 다시 손상된 장기, 손상된 조직이 재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줄기세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세포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경세포를 만들어내서 신경 손상이 되는 환자한테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망막에 있는 세포로 분화시켜서 실명한 환자들에게 이식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고 아직은 완전히 그런 실용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꽤나 많이 진전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한 내용은 이제 재생치료제예요. 첫 번째 예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망막 안쪽에 있는 건데 망막의 옆에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실제 우리가 빛을 가장 잘 감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노화든지 유전적인 이유로 이 황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신경들이 망가지게 되는 질환을 우리가 황반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로는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원래 이렇게 잘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운데 쪽이 좀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안 보이다가 완전히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에요. 지금은 이 황반변성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전혀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특정 세포, 여기서는 이제 망막 상피세포인데 이 망막 상피세포로 분할을 시키게 되면은 치료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세하게는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줄기세포를 가지고 한 1개월에서 길게는 3, 4개월까지 키우게 되면은 망막 상피세포가 되고 이거를 우리 눈에 이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줄기세포를 망막 상피세포로 분할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황반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렇게 실명된 환자들이 다시 시력을 되찾게 돼요. 근데 완전히 시력을 되찾는 건 아직은 아니고요. 시력을 되찾는 수준은 아예 안 보였던 사람들이 눈앞에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어떠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예 안 보였던 사람들이 이 정도만이라도 뭔가 보이게 되면은 아주 큰 삶의 그런 질의 향상이 온다라고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망막 변성이 현재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정상인 환자들, 그 다음에 망막 변성인 환자들 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망막 상피세포, 줄기세포를 이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꽤나 정상과 유사하죠.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뭔가 꽤나 이렇게 망막 신신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얘는 우리 파킨슨병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파킨슨병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이제 자세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이제 그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원래 하는 기능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잘 조절을 해주는데, 이 도파민 신경이 망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질환이 파킨슨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가 의사고 여기가 파킨슨병 환자인데 똑같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렇게 막 빨리 되죠. 근데 파킨슨병 환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막 돌려도 뭐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잘 못 돌리고 있죠. 이거 하려고 해도 이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뒤에도 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거 빨리 되죠. 근데 이게 또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뭐 이러한 증상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 움직임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뭐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증상들을 겪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파킨슨병이라고 해요. 파킨슨병도 역시 이제 뭐 몇 가지 치료 약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하지만,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은 이것들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세포를 가지고 쭉 분할을 시켜서 우리가 그 도파민 신경, 아까 도파민 신경이 망가져서 질환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파민 신경을 만들어서 뇌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식을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뭐 좀 징그러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도파민 신경이 망가진 부위에다가 직접 도파민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다 틀을 씌워놓고 우리가 도파민 신경이 망가진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로 분화시킨 도파민 전구세포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이것도 완전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연구자들이 아직 한참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멀지 않은 미래, 뭐 한 3년, 길면 5년 안에 실제 파킨슨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게 될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 그냥 단순히 이제 분할을 시켜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어떠한 질환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정 질환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2차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장기를 모사하진 않아요. 장기랑은 틀려요. 그냥 세포일 뿐이지 뭔가 장기에 우리가 뭐 장이라고 하면 장, 뇌라고 하면 뇌, 이런 실제 장기의 기능을 모사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뇌를 모사하기 위해서 신경세포로 분할시켰다고 해도 그건 그냥 세포일 뿐이지 뇌는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장세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장이 아니죠. 그냥 장세포일 뿐이죠.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실제 연구를 하거나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 인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미니 장기를 만든다. 이거 한번 플레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예. 한번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세포로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우리 같은 오가노이드는 3차원적으로 실제 장기와 유사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난치병 치료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연구팀이 만능 줄기세포로 배양한 인공소장, 이른바 미니장입니다. 1세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설사나 변비약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사람의 소장과 마찬가지로 상피, 근육, 신경조직을 모두 갖췄습니다. 각종 궤양치료, 대표적 소화계 난치병인 크론병 연구에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どうやって診断方法も難しいような腸の病気ができてくるのかという研究を進めるために 실제 장기처럼 세포가 입체적인 조직으로 자라도록 배양 용기에 미세 가공을 더한 것이 비결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사람 몸에 이식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데 연구팀은 대략 10년 앞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이화학연구소는 실명치료에 한 발 다가서는 쥐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기 충격에 앞서 빛으로 신호를 주는 장치에 망막색소 변성증 말기, 사실상 실명 상태의 쥐를 넣었습니다. 만능 줄기세포를 이식한 오른쪽 쥐만 빛에 반응해 전기 충격을 피했습니다. 당장 쓸 치료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지만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 치료의 길을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성호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도 3차원적인 뭔가 장과 유사한 성상을 갖고 있죠. 그래도 단순히 이제 우리가 세포가 아니라 뭔가 장기와 유사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기존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할 수 없었던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게 이제 올가노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뭔가 장기라고 하는 올간과 뭔가를 닮았다라고 하는 오이드라고 하는 전 미사를 합쳐서 만든 용어를 우리가 올가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올가노이드는 그냥 뭐 3차원적으로 뭔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 올가노이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장기를 모사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장기와 유사해야 돼요. 그 관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세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세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줄기세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장을 보면은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꼬불꼬불한 구조들이 실제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얘네들이 그냥 뭐 덩어리로만 만들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능을 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은 뭔가 우리가 변도 놓고 뭐 아니면 흡수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실제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올가노이드다, 유사장기다, 미니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줄기세포예요. 아까 우리 결국에 이제 올가노이드도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장기와 유사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올가노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줄기세포를 어떠한 장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성장인자들을 계속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이 성장인자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얘네들이 3차원적인 그런 구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포 밖에 있는 뭔가 젤리와 같은 성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다 합쳐질 때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장 올가노이드인데, 장의 가장 안쪽에 보시면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장줄기세포들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실험실로 가져와서 실험실 안에 아까 우리가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줄기세포를 넣고 성장인자를 넣고 이제 한 배양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장기와 유사한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 실제 장은 이런 모양인데 올가노이드에 이렇게 3차원적인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에서 만들 수 있어요. 뭐 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장, 뭐 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저희 올가노이드 연구센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쭉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세포 배양하는 데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고는 있어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게 이제 세포를 배양하는, 아니면 올가노이드를 배양하는 배양기이고요. 보통 이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려주면서 만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영양분도 잘 흡수를 하고 성장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뇌 올가노이드예요. 뇌 올가노이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 한 개의 덩어리가 하얀색 덩어리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각도가 잘 안 맞아서 안 보이는데, 아까 한 개 한 개 그 덩어리가 우리가 보면 미니 뇌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가노이드를 잘 만들면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신약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뭔가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올가노이드 의학이다, 올가노이드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있는 장기들을 다 실험실에서 뇌, 뭐 장, 심장, 폐,
뭐 이런 다양한 장기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예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발생을 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수정란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작은 수정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 9개월까지 클 동안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쭉 만들어낸 걸 뇌 올가노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뭐 자세하게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뇌가 수정란부터 만들어지는데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점차적으로 더 그런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뇌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 이후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우리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 우리 몸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이러한 과정들을 실험실에서 다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그냥 동글동글한 덩어리였다가 점차적으로 커졌다가 한 3, 4개월, 4개월 배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형태가 관찰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런 데서 어떤 데는 보시면 이제 안구예요. 눈도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신경세포의 일부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도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올가노이드 배양하는 건데 배양을 하면은 이게 10일 정도, 15일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되고 20일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실제 신경과 유사한 형태로 뭔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한 40일 정도 되면은 꽤나 이제 복잡한 형태의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잘라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뇌의 상피 구조예요. 뇌의 상피 구조와도 꽤나 유사한 형태로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었어요. 뇌 올가노이드를 만들었으면은 이걸 어디다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데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올가노이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떠한 질환을 연구하는 데 1차적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카 바이러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3년 전쯤 우리 브라질 브라질 올림픽인가요? 월드컵이 할 때 그 한참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 지카 바이러스 걸리게 산모 그러니까 임신한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태어난 아이는 머리가 작아져요. 이걸 우리가 소두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소두증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이제 이러한 소두증이 생기는 거는 사람만 생겨요. 동물은 안 생기고. 그러니까 동물로 뭐 이거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사람에서 걸렸다고 해서 뭐 애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 연구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가 병에 걸리는지 소두증 유발시키는 소두증에 걸리는 이유를 또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제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뇌 올가노이드에다가 지카 바이러스를 넣었더니 작아졌어요. 뇌 올가노이드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뇌 올가노이드인데 여기다 지카 바이러스 되게 작아졌죠. 모양도 원래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모양도 약간 울퉁불퉁하고 좀 이상한 모양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구조도 이게 정상적인 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에 걸린 뇌 올가노이드는 뭔가 색깔도 이상하고 좀 구조도 이상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뇌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탐구를 해봤더니 여기 보이는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제 기전까지 밝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 올가노이드가 없었으면은 이런 연구를 전혀 할 수 없고 왜 지카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소두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브레인 올가노이드, 뇌 올가노이드가 생기고 나서 가장 할 수 있었던 좋은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신과 질환들 뇌졸중, 그 신경분열증,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아니면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물에는 잘 걸리지가 않아요. 동물은 걸린다 하더라도 사람이랑 너무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연구들도 그 뇌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 그 원인도 밝히고 기전도 밝히고 치료제도 만들고 하는 연구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소개해드릴 사례 중에 하나는 콩팥이에요. 신장이라고도 하죠. 이 콩팥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콩팥의 기능은 피 속에 돌아다니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피 속에 어떻게 돼요? 피 속에 노폐물이 계속 쌓여서
이제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죽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콩팥이 망가진 사람들은 어떤 걸 해줘요? 그렇죠. 투석을 해주게 되죠. 투석을 해서 계속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환자들은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신장병이 왜 생기고, 그런 신장이 왜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또 요즘에 신장 콩팥 올가노이드를 또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콩팥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역시 아까 뇌가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되게 복잡한 과정들을 쭉 거쳐서 만들어져요. 여기 자세하게는 보시지만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수정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빨리 돌렸는데,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또 분할을 하고 이런 만들어진 것들이 나중에 신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신장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아까 쭉 지금 빠른 속도가 지나가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모사를 해서 올가노이드, 신장 올가노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신장 올가노이드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시험실에서 재현을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신장 올가노이드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신장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신장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장 올가노이드로 또 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낭이라고, 낭은 우리가 뭔가 액체로 가득 차 있는 방을 이야기해요. 그런 방이 이렇게 정상적인 신장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이런 다낭성 신장 질환이 생긴 사람들은 이런 낭들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래 한 200ml 정도 됐던 사이즈 하나가 한 200ml 정도 되는데, 신장 하나가.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점차적으로 커져서 20m까지 돼요. 신장 하나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서 신장이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석도 해줘야 되고 하는 복잡한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다낭성 신장 질환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 질환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신장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왜 생기는지, 그다음 치료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다낭성 신장 질환을 또 올가노이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신장 올가노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낭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신장 올가노이드를 만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뭔가 방이 만들어지죠. 이런 걸 시스트라고 하는데, 낭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트가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신장 올가노이드고 이렇게 뭔가 방들이 커진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낭성 신장 질환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왜 이제 질환이 생기게 됐는지도 밝히게 됐고, 그래서 여기다 또 우리가 치료제를 또 개발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서 신장 질환 치료제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올가노이드를 활용한 좋은 예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또 장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장을 보시면은, 장은 어때요? 이렇게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아니면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손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생도 빨리 돼야 돼요. 장의 가장 안쪽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여기에 줄기세포들이 위쪽에서 망가진 그런 상피세포들을 계속해서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죽어 나가고, 이 밑에 쪽에서는 줄기세포들이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또 이렇게 복구를 시켜주고, 이게 우리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을 보시면, 화장실 가서 이제 변을 보시면은 음식물만 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변의 한 반 이상이 이렇게 죽어서 나온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밥을 안 먹어도 계속 변이 나와요. 화장실을 가게 돼 있어요. 먹어서 먹는 것보다 더 덜 가긴 하겠지만, 그 이유는 이렇게 죽어서 나오는 세포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장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장은 정말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하고 재생을 하고 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을 가지고 또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 줄기세포를 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막 만들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움푹 들어간 곳이 이쪽이고 튀어나와 있는 곳이 이쪽이고, 변이 지나가는 부분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 이제 잘라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세포 덩어리들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안에 있죠. 이게 죽어서 나온 세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실제 변의 성분들 중에 일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장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장을 사람 조직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뭐 아직 어리시니까 내시경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내시경을 받으면 내시경으로 조금만 조직을 이제 장 점막 조직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뗄 수가 있어요. 그 조직을 가지고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올가노이드를 또 손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올가노이드를 실제 우리 실험실에서 키우게 되면 이게 자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키우고 있는 걸 빨리 돌린 건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덩어리였다가 이렇게 사이즈도 엄청 커지고 꾸불꾸불한 구조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성숙한 형태의 장 올가노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뿐만 아니라 이런 걸 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장기들을 다 모아서 소화기계라고 하는데, 소화기계는 위, 소장, 대장, 췌장, 간 뭐 이런 것들로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올가노이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간이 망가졌다 했을 때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올가노이드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같이 간에 무슨 질환, 뭐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리거나 했을 때 그런 질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또 만들면은, 이런 올가노이드는 실제 해당 장기의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설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사는 어때요? 물을 막 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러 물을 배출하라고 만든 약물을 여기다 올가노이드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바깥쪽에 있던 물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장은 이제 뚫려 있으니까 변으로 배출이 되지만 올가노이드가 막혀 있으니까 배출이 안 돼서 이렇게 뚱뚱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뭔가 이제 기능도 보고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가노이드를 또 만들면 아까 같이 계속 어딘가 활용을 해야 되죠. 장올가노이드는 어디에 활용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생물 연구에 쓸 수가 있어요. 미생물은 우리 장에 보시면은 장 내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수만큼 장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미생물들은 이런 장에 관련된 질환들, 대장암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이외에도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같이 실제 우리 뇌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장 건강이 모든 우리 몸을 다 이제 컨트롤하고 관여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런 장에 있는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올가노이드를, 장 올가노이드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게 장 올가노이드 한 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 연구를 하려면은 미생물들은 보통 변이 진행하는 부분에 미생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미생물들을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넣어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미세 파이펫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직접 구멍을 뚫어요, 올가노이드. 그래서 이 안에다가 미생물들을 쭉 주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부풀어 오르는, 점점 부풀어 오르죠. 이제 미생물들이 주입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이 올가노이드를 가져와서 미생물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좀 좋은 미생물들을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더니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이런 식으로 장이 더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 미생물 연구, 아니면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병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박사님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기억 혹시 하시는 분 있으세요? 헬리코박터균 앞으로가 더욱 헬리코박터 궁금합니다. 발견하신 거예요. 이 요구르트 드셔보셨죠? 그래서 이 요구르트 선전할 때 나와서 좀 약간 그냥 광고하시는 외국인 같긴 한데, 알고 보면 노벨상 타신 분이에요. 뭘로 노벨상을 탔냐면,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1980년대, 70년대 후반에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위염에 걸리거나 위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궤양에 걸리거나 하면은 그냥 위가 안 좋아서 그러고 뭐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보셨던 그 마샬이라고 하시는 박사님은 그게 그냥 잘못 먹어서 생기고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미생물을 우리가
발견해서 봤더니 그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미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우리 위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궤양도 일으키고 여러 암도 일으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체외에서 어떻게 암을 유발시키고 하는지를 또 우리가 재현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 올가노이드에다가 이런 실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주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입을 하고 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이런 위 올가노이드 안에 이렇게 살면서 또 실제 위염과 같이 유입시키기도 하고 위암과 같이 유발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다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이용한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현재 이제 많이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노로바이러스 여러분 한번 생각 보신 적 있으세요? 노로바이러스는 뭘 유발시키는 병이에요? 여기 보시면 식중독이죠. 식중독을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분,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좀 나이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는데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설사를 되게 많이 하고 배도 되게 많이 아프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치료제도 없고 또 백신도 없어요. 이거랑 비슷한 게 로타바이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어렸을 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많이들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로타바이러스가 그러고 나면은 잘 안 걸리게 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비슷한 바이러스긴 한데 왜 없냐면 이 노로바이러스를 우리가 체외로 가지고 와서 이걸 배양도 하고 이게 계속 증식도 시키고 해야지 우리가 연구도 하고 백신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체외에서 배양이나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백신도 못 만들고 연구도 안 되고 했던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뭐를 했냐면 노로바이러스 여기 이제 잘 안 나와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를 올가노이드에다 이렇게 넣어서 배양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배양도 되고 실제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장염이 생기는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과학자들이 또 이것도 연구 중이긴 하지만 이러한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 노로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백신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이제 한참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낭포성 섬유증 좀 어려운 질환이죠. 우리나라에는 많이 걸리는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양에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는 워낙 이 낭포성 섬유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걸리게 되면은 특별한 치료가 없으면은 20대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특정 유전자가 망가지고 나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장에서 막 이렇게 수분 배출을 하니까 뚱뚱해지는 현상을 봤죠. 그와 같이 수분을 배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낭포성 섬유증은 수분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 가래가 계속해서 더 찐득찐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적당히 묽어야지 이게 밖으로 배출도 되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래가 쌓이기만 하고 밖으로 배출도 안 되고 찐득찐득해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앉아서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대 정도 되면 이게 너무 심각해지고 이렇게 막힐 정도까지 돼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다음에 그런 미생물 감염도 너무 많아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올가노이드로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렇게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사람들의 일부 점막을 떼다가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정상적인 사람에서 올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금방 빵빵해지죠.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근데 이거는 낭포성 섬유증 환자예요. 전혀 빵빵해지지가 않죠. 이게 이제 병 걸린 올가노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치료제를 주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마지막에 보셨던 것 같이 다시 빵빵해져요. 이런 걸 보고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올가노이드를 가져와서 빵빵하게 만들어지는 약을 찾으면은 그럼 우리가 그게 치료제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잡하게 나왔지만 좀 어려운 예양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아까 그게 빵빵해지는 정도로 있고요. 이쪽이 이제 실제 환자,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이 빵빵해지면 빵빵해질수록 증상이 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증상이 더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덜 빵빵해지는 약을 우리가 더 잘 빵빵해지게 만들어주는 약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걸 치료제로 현재 개발을 해서 임상 실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뭐 멀지 않은 미래 몇 년 내에는 올가노이드로 이렇게 만든 약물을 가지고 찾은 약물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쓰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이제 올가노이드 가지고 여러 가지 재생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망가진 장을 우리가 다시 복구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망가진 간을 재생시켜준다든지 이런 것 같이 실제 올가노이드가 아까 같이 약물을 찾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재생을 시켜주는 재생치료제를 쓸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보시면은 장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장이 다 망가뜨린 다음에 여기다가 올가노이드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녹색이 올가노이드가 들어간 건데 망가진 장 상피를 올가노이드로 재생을 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때 이게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 되게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장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장 올가노이드인데 이 장 올가노이드를 장에 이렇게 망가진 부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올가노이드들이 망가진 부분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복구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식의 개념이 간도 되고 위도 되고 뭐 다양한 장기에서 이렇게 재생치료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바로 내시경으로 우리 세포를 그냥 조금만 떼다가 이렇게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면 되니까 약 구하기도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이런 증식도 많은 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양 형성 가능성도 매우 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직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앞에서 봤던 여러 종류의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지만 올가노이드 치료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질환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지금 앞으로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5년 정도 안에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런 식으로 장이 망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정상 부위에서 장 점막을 내시경으로 약간만 채취를 하게 돼요. 이 채취를 하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냥 장 점막만 좀 떼다 나오면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또 떼다가 우리가 밖에서 실험실에서 올가노이드 형태로 이렇게 배양을 하게 돼요. 배양을 한 다음에 우리 몸의 인체에 넣어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이걸 다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손상된 장 점막에다 이렇게 뿌려주게 돼요. 그러면 장 점막이 다시 회복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앞으로 향후 뭐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에는 실제로 치료제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이런 올가노이드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린 한 가지 내용은 종양 올가노이드예요. 암 올가노이드예요. 암 올가노이드는 도대체 뭐냐 좀 뭐 개념이 안 서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암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뭐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기도 해요. 나이가 먹으면 걸릴 수밖에 없기도 한데 그러면 이 암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치료제가 가장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그 환자에게 그 치료제를 주게 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환자의 몸에서 암 조직을 꺼내서 체외에서 이런 실제 사람과 유사한 사람 몸속에 있었던 거랑 유사한 형태로 암 조직을 만드는 걸 우리가 종양 올가노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의 암 조직을 꺼내서 실제 암과 유사한 상상으로 뭔가 다시 올가노이드를 만들었다. 이걸 암 올가노이드라고 해요. 이렇게 암 올가노이드를 만들면은 뭐 약물을 개발하는 데 쓸 수가 있고 이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직접 환자가 어떤 약물이 가장 잘 들을지 예측하려고 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는 이제 췌장암을 대상으로 많이 환자하고 있어요. 췌장암은 여태까지 치료제도 별로 없고 한번 걸리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좀 가장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췌장암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한 조직을 실험실로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잘게 잘라서 올가노이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게 지금 암 올가노이드가 성장하는 건데
뭐 한 3일, 4일 정도 키우게 되면 되게 사이즈도 커지고 모양도 아까 정상적인 물건이들은 되게 그냥 온순하게 생기고 얘네들이 생긴 것도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아모르가노이드는 뭔가 성장하는 것도 좀 괴팍하기도 하고 모양도 제각각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아모르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어떠한 약물이 잘 될 것인지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췌장암 환자들에서 많이 쓰는 약물들인데 이 약물들을 쭉 주고 이 약물이 가장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걸 오르가노이드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식의 오르가노이드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예측한 약물이 실제 환자에서 잘 들을 것이냐 그냥 뭐 오르가노이드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또 과학자들이 많은 일을 했어요. 좀 뭐 보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에서 암 조직을 꺼내서 오르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약물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약물 처리한 건데 각각 약물을 처리한 다음에 어떤 약물이 가장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약물을 가지고 또 사람을 가지고 치료를 해요. 실제 사람은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약물과 여기 오르가노이드에 나온 결과가 실제 매우 유사하다, 매우 잘 일치를 한다.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작년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오르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약물이 잘 됐기 때문에 실제 환자에도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아모르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치료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병원에서 암 조직을 떼다가 오르가노이드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100%다 오르가노이드를 만들어지지 않고 약간 이제 실패할 때도 있는데 한 3주 정도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약물이 잘 들을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자 암을 떼고 나서 암을 떼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떼고 나서도 할 수 있고 3주면은 충분히 이제 빠른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예측을 해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오르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약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전 자동화를 시켜서 어떠한 병원에서든지 이런 오르가노이드를 가지고 환자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들도 이제 자동화 장비도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도 만들고도 있고요. 앞으로 아마도 이것도 멀지 않은 미래 뭐 5년, 뭐 길면 한 10년 정도 안의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암 환자의 조직을 이용해서 오르가노이드로 치료제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일상화되고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뭐 간단하기만 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르가노이드가 있는데 우리 인체는 단순히 단일의 장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몸은 위도 있고 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어우러져서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장기만 가지고 뭔가 효과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게 완전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르가노이드를 모두 다 한 개의 칩 내에다 넣는 거예요. 칩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심장, 뇌, 폐, 장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개의 칩 내에 넣고 여기에서 뭐 약물을 본다든지 질환 연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인체랑 가깝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예측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오르가노이드 말고도 뭐 심지어 뭐 이런 혀에 있는 우리의 미각이라든지 눈, 뭐 우리 머리 털도 있고요, 귀도 있고 뭐 이런 혈관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에서 오르가노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온몸에 있는 장기들을 한 개의 칩 내에 넣어서 오르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약물을 개발하고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같이 오르가노이드를 하는 사람들의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런 오르가노이드는 정리를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칩을 만들 수도 있고 질환 연구를 할 수도 있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사이즈도 크게 만들고 해서 인공 장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왜 사람이 늙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항노화 치료제를 만드는 데도 오르가노이드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가노이드의 활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감사합니다.